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밉다기보단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 아닌가 새삼 느낍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가상화폐가 폭락하자 빚에 허덕이던 아들이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가지려고 어머니를 사망케 한 사건을 봤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빚도 갚지 않고 또 투자를 해 빚에 허덕이다 절도죄로 경찰에 잡혀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돈을 노리고 페류나가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 생각해 보니 자식은 부모에게 못할 말도 없고 아무리 부탁해도 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부모니까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이 부모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나쁜 짓까지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식인데 왜? 라고 말이죠. 저 또한 결혼을 하기 전과 후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다시 깨닫게 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를 돈으로밖에 안 보고 제멋대로 살다 결국 패가망신한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월급날이 되면 한숨을 푹푹 내쉬곤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은 날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빠 월급날이면 삼겹살도 먹고 나는 너무 좋은데 왜 아빠는 울상이야? 이상해. 그러게 돈 받으면 좋아야 하는데 아빠는 가슴이 답답하네. 왜? 아빠 월급 통장에 들어온 돈은 하루도 머물지 않고 슝 버스처럼 떠나버리거든. 아빠는 아빠 월급이 통장에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매달 너희들 공부시키고 먹인다고 너희부터 생각하고 돈을 쓰다 보니 아빠 통장에는 돈이 남아날 날이 없으신 거지. 그러니까 늘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해. 알겠지? 고기 탄다. 어서 먹어. 엄마도 드세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리고 엄마는 삼겹살 싫어. 그러니까 너희 다 먹어. 아빠만 바라보는 자식 둘에 늘 저희 키우느라 고생하는 엄마. 저희 집은 매달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매년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지연아, 너 이리 좀 와봐. 왜? 너 돈 모은 거 없어? 돈? 저번 설날에 큰아빠가 주신 거 있어. 그리고 아빠가 가끔 용돈 하라고 1,000원씩 주는 거 모아놨지. 나 그걸로 비밀의 수첩 살 거야. 근데 왜? 너 아버지 양말 봤어? 아니? 아버지 양말 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빵꾸 나서 엄마가 바느질을 해도 안 되더라. 지연아, 우리 용돈 모은 걸로 아버지 양말 사드리자, 응? 오빠도 가진 게 별로 없어. 친척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학교에 내는 돈 엄마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려고 다 쓰고 없어서. 알았어. 나도 많지는 않지만 아빠 양말 사드릴 수 있을 거야. 오빠도 적지만 보탤게. 우리 지연이가 이제 다 컸네.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당연하지. 나도 아빠 딸인데. 우리 남매는 늘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빠,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지연이가 준비했어요. 아니야. 오빠도 같이 했어요. 아니, 이게 뭔데? 아빠는 포장지를 벗기자마자 저희가 사들인 양말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셨죠. 아빠, 울어? 울긴 눈에 뭐가 들어가서. 아버지, 이제 떨어진 양말 신지 마시고 새 양말 신으세요. 아셨죠? 진짜 억만금을 갖다 줘도 이것만큼 기쁘진 않을 거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너희들이 모은 돈으로 산 이 양말 아빠가 아까워서 신겠니? 아이고, 아유, 내 새끼들. 아빠, 안 신으면 나 삐칠 거야. 알겠죠? 꼭 신어요. 오냐, 오냐. 아빠가 하나만 신을게. 그리고 또 떨어지면 새 거 꺼내 신고. 이야, 아빠 양말 부자 됐네. 아빠는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드린 양말 한 켤레만 신으시고 보물처럼 저희가 사들인 양말을 아끼고 아끼셨습니다. 없이 살았지만 저희 남매를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내가 없어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부모님은 늘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아, 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 해서 있는 반찬 좀 가져다 드리려고. 혼자서 식사도 잘 못하신다고 하네. 우와, 맛있겠다. 너희들 것도 있으니까 저녁에 먹자. 엄마 갖다 드리고 올게. 요리 솜씨가 좋은 엄마는 동네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면 반찬을 해서 늘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한 번씩 우리도 모자라는데 반찬을 싹싹 다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셨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꼭 부모님처럼 남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됐고 집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 장학금까지 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장하다, 장해. 지연아, 너무 고맙다. 엄마는 지연이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 없는 집에 이렇게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대학에 들어가다니. 아유, 우리 딸이 세상에서 최고야, 최고. 저 정지연이에요. 앞으로도 장학금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가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커져서 고맙다. 엄마가 왜 해준 게 없어.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해준 게 넘치고 넘치지. 앞으로 울 일보다는 웃을 일만 가득할 거니까 자꾸 눈물 보이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 그래. 전 정말 그동안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꼭 효도하리라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저는 전교생에게 알려진 눈에 띄는 신입생이었습니다. 수석 입학은 물론 외모까지 좀 받쳐줬던 터라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아, 지훈아, 너 교양 수업 뭐 들을 거야? 글쎄, 아직 생각 중이야. 너 뭐 듣는지 결정되면 우리한테 알려주라. 왜? 같이 듣고 싶어서. 근데 내가 듣는 거 너희랑 잘 안 맞는 수업이면 어쩌려고. 우리가 수업 들으러 가냐? 네 얼굴 보러 가지.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곱상하게 생겼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대학에 들어오니 남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만큼 저는 유독 예뻤다고 합니다. 지연아, 너 이번에 여기 나가봐. 이게 뭔데? 대학 퀸 선발대회. 너 나가면 바로 1등일 거다.
에이, 아이, 이런 데 관심 없어. 야, 자그마치 상금이 50만 원이야. 이래도 안 해? 상금이 그렇게나 많아? 얘가 속고만 살았나. 아휴, 상금 50만 원에 화장품 세트도 풀세트로 준다고. 지금 무용과 애들 여기 나가려고 완전 난리 났어. 근데 너는 원판이 좋잖아. 나가봐. 내가 장담하는데 너 1등 할 거야? 학교에 얼굴이 팔리는 게 싫어서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도 제 일거수일투족은 늘 남학생들의 이슈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간다고 하면 남학생들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50만 원이라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인데 만약 1등 한다면 엄마 생신 선물 좋은 거 사드릴 수 있는데 란 생각에 할까 말까 고민을 했죠. 나가는데 돈 안 드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대학 퀸 무대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아, 너 완전 예쁘다. 화장 좀 하고 다녀. 너 화장하니까 여신이야, 여신. 아, 여신은 무슨. 원피스 빌려줘서 고마워. 1등하면 한턱 쏠게. 당근이지. 야, 저기 무용애들 완전 얼굴도 못 알아보게 화장을 떡칠을 했네. 지연아, 너도 눈썹을 좀 더 진하게 그려볼까? 아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재미삼아 나가보는 거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친구야, 이 타고난 미모로 우리 학교를 그냥 접수해버려.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총 30명의 참가자가 대학 퀸에 나왔고 전부 화려한 언변과 외모로 숱한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끼는 없는 터라 그냥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 퀸이 되면 모든 과의 봉사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봉사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누고 내 재능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이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퀸으로 나온 애들 모두 무용과와 연간 소개팅 5회권을 주겠다느니 학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쏜다느니 달콤한 공약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야, 너 준비한 공약이 이거야? 응, 이게 어때서? 야, 다른 애들은 지금 소개팅이 다 모다해서 남자애들 꼬시려고 난린데 아, 이런데 나와서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아이고, 천사 납시였어. 아, 우리 망했어. 전 떨어져도 그만이란 생각에 결과가 어찌되든 마음을 비우자란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자, 올해 대학 퀸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 역시, 모든 부분에서 탑을 찍는군요. 정지현 학생, 축하합니다. 어머, 지훈아, 네가 대학 퀸이래. 정지현 대학 퀸 됐다. 내가 대학 퀸이라고? 전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 예쁘게 꾸미지도 않았고 공약도 학생들이 관심 가져할 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대학 퀸이 되다니. 전 전교생 앞에서 대학 퀸으로 우뚝 섰고 상금 50만 원과 최고급 화장품 풀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축하해. 내가 뭘 했어. 네가 될 거랬잖아. 그래, 너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야. 이거 너한테 주고 싶... 뭐? 전 당시 백화점에서 30만 원이 넘는 화장품 세트를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도전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지연아, 너 어쩜 이리 착하니? 너같이 완벽한 여자는 없을 거야. 고맙다, 친구야. 내가 더 고맙지. 정말 고마워. 전 상금 50만 원으로 엄마 생신 선물을 살 수 있다는 기쁨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환영 파티도 거절하고 전 집으로 직행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기다리던 버스는 오지 않고 전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소리의 출처를 찾아 정류장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정류장 뒤편 하단 쪽에 한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저는 다급한 마음에 119를 불렀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사는 어르신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 네, 제가 현재로선 보호자예요. 지금 빨리 수술 안 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고 얼른 수술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 어르신이 생명이 위독하다는 말에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고 전 어르신이 수술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어르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CCTV 확인해보니까 웬 남자가 어르신 지갑을 빼앗고 어르신을 때리고 도망갔더라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고 어르신 가족들도 찾아보는 중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갑 때문에 어르신을 때리고 저렇게 방치했다고요? 그 사람들 당장 잡아주세요. 저렇게 힘없는 어르신을... 수술이 끝나고 전 어르신의 상태가 궁금해서 의사를 붙잡고 수술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신 건가요?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계시면서 치료도 받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전 일단 어르신이 가족을 찾을 동안만이라도 편히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50만 원을 어르신을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일주일간 전 매일같이 학교를 마치면 어르신을 찾아뵈었고 어르신은 차츰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왜... 어르신, 좀 괜찮으세요? 아니, 아가씨는 누구요? 전 어르신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고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자식도 이렇게는 못할 거요. 아가씨 덕분에 이 늙은 목숨 거저거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연락할 가족분이 계세요? 있지, 우리 아들. 전 어르신께 아드님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성삼수 어르신 아드님 되시나요? 네.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네. 지금 저랑 같이 병원에 계세요. 병원이요? 자초지종은 병원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전 어르신 아드님께 연락을 했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아드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아니 제가 얼마나 찾은 줄 아세요? 왜 또 김 기사는 놔두고 혼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거죠? 소매치기 당하셨다가 쓰러지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발견해서 여기에 모시고 온 거고요. 뇌혈관 쪽에 이상이 생겨 수술도 빨리 해서 이제는 괜찮으시다고 하네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 못 볼 뻔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연 양이 얼마나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구나. 정훈아, 지연 양에게 사례라도 하려무나.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전 어르신의 아들을 따라 한 식당으로 가게 됐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실 공부하고 어르신 병간호하느라 요즘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해서 많이 말라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아드님이 사주신 그 식사는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잘 드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말도 없이 너무 허겁지겁 먹었죠. 아니요. 잘 먹는 모습 보기 좋아요. 다행이에요. 어르신이 가족도 찾고 건강도 회복하셨어요. 아버진 매일 현금을 두둑히 들고 노숙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세요.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늘 식사값을 주던 게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버지 행방도 모른 채 있으니 참 하늘도 무심하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착한 분이 행여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정말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지연 씨가 절 살려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냥 우연히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어르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도 만약 그 길을 지나지 않았으면 어르신을 못 봤을 거고. 혹시 그럼 시울대생이세요? 네, 올해 졸업반이에요. 제 후배네요. 반가워요. 그래요? 와, 선배님이시네요. 안 그래도 학교 소식지 오면 가끔 보는데 어디서 많이 봤다고 했어요. 올해 대학팀 맞죠? 너무 부끄럽네요. 그냥 호기심에 나간 건데. 우리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요.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어르신의 아들은 저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드님, 아니 선배는 저를 더 챙겨주셨고 제가 어르신 병원비 일부를 보탰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했죠. 지연아, 왜 이야기 안 했어? 그거 제 돈 아니에요. 그때 대학 퀸 나갔는데 상금으로 받았거든요. 좋은 일 했으니까 더 기분 좋더라고요. 너 진짜 착하다. 정말 요즘 사람 같지 않아. 아니에요. 선배 늘 저 밥도 사주시고 잘해주시잖아요. 난 너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난 내 여자한테만 잘하지 아무한테나 잘하지 않아. 여친이 있으시구나. 방금 생겼어. 네? 너 정지연. 나 너랑 잘해보고 싶어. 저는 그렇게 선배와 사귀게 되었고 졸업 후 전 선배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내 곁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 주제에 감히 너 같은 여자를 어떻게 얻겠니? 내가 정말 잘할게. 저도요. 저도 잘할게요.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야죠. 아마 저희 집에선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집도 당연하지. 아버지가 지연이가 며느리 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선배와 저는 저희 집에 가서 인사를 먼저 드렸고 아버지 엄마는 제가 이렇게 좋은 신랑감을 구해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하네. 정말 부모 속 한 번 안 속이고 효도만한 아이야. 네 아버님, 저도 잘합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식구들의 축하 속에 결혼을 허락받았고 이제 선배 댁으로 가서 인사를 드릴 차례였습니다.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워낙 지연이 예뻐하시니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걸로 생각해. 그래도 어머님도 뵈야 하고 여동생도 봐야 하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전 선배가 예전부터 어머니와 여동생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족인데 매일 아버지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 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게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선배 집은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저택이 따로 없었습니다. 천장은 하늘을 뚫을 것처럼 높았고 집안의 장식품들은 모두 반짝반짝 빛이 났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구해드린 어르신, 그러니까 선배 아버님,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중견기업 회장님이셨던 겁니다. 선배, 왜 말 안 했어요? 이런 게 중요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지. 정말 너무해요. 걱정 마. 아버지 내려오신다. 제가 구해드렸던 어르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인자하고 럭셔리한 회장님 한 분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지연 양, 잘 지냈어? 네. 정훈아, 엄마랑 세연이도 내려오라고 해라. 아까부터 손님 맞을 준비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늘. 에휴. 내려왔어요. 잔소리는. 집에서 저런 옷을 입을 수 있나 할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하셨고 뒤따라 나온 아가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부잣집 딸 그 자체였죠. 얘야? 엄마, 얘라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또 심통이 났구만. 아휴. 난 엄마가 왜 저런지 알지롱. 아빠, 성북동집 엄마 명의로 해주세요. 네? 왜? 또 팔아서 어디에 쓰려고? 아휴, 새 며느리 왔는데 이런 꼴을 다 보이다니. 미안해요, 지연이. 아버지는 뭐 하시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 나가세요. 건축업? 회사 이름이 뭔데? 그게 아니라 현장 노동자세요. 뭐라고? 당신 들었어요? 그게 어때서? 내 목숨 살려준 은인이야. 이 집에서 정훈이만 나 찾았지. 누가 날 찾으러 다녔어? 아빠, 나도 내 인맥 총동원해서 아빠 사진 SNS에 뿌렸다고. 아니, 근본도 없는 집안의 애를 정훈이랑 짝지어준다고? 둘 다 입 다물어. 다음 달 결혼식 올릴 거니까 준비나 잘해. 지연 양은 아무 신경 쓸 거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정말 온도차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엄마가 한 말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솔직히 우리 엄마 감당을 못하겠어. 우리 엄마는 너무 세속적이고 아버지는 너무 검소하시지. 엄마가 돈 때문에 몇 번 사고를 치고 나선 아버지가 엄마한테 엄마 명의로 된 재산 모두 아버지 앞으로 바꿔놨더니 뿔이 나신 거야. 그리고 세연이는 그냥 철없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냥 우리만 생각하자.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도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더 잘하면 어머니도 저 예뻐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의 말대로 분가를 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즐겼죠.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호출하면 즉각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너 시간이 몇 시야? 시간 맞춰서 왔는데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죄송해요. 정훈이가 차 사줬다던데 너 그 차 팔아서 딴 데 썼니? 아니요. 아직 전 버스가 편해서. 앞으로는 내가 전화하면 시간이고 뭐고 5분 내로 튀어와. 알겠어? 네. 시어머니는 굉장히 급한 성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뭐든 빨리빨리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가 났죠. 저기 내가 사다 놓은 꽃 보여? 저거 오늘 잔디밭에 좀 심어놔. 회장님 오시기 전에 다 해놔야 해. 알겠어? 저걸 다요? 왜? 부잣집에 시집 오는 게 쉬운 건 줄 알았어? 거지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저 먹으려고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입 닥쳐. 빨리 해. 전 그 넓은 잔디밭 테두리를 다 채울 만큼의 꽃을 일일이 다 심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쳤죠. 지금 쉴 정신이 있는 거야? 빨리 안 해? 무슨 밭 가는 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채찍질을 하시니 전 정말 너무 힘들었죠. 가까스로 아버님이 오시기 전에 저는 꽃 심기를 마쳤습니다. 전 온몸에 힘이 빠져 화장실에서 잠이 들어버렸죠. 회장님 오셨어요? 밖이 아주 화사해졌던데 누가 한 거야? 나랑 세연이가 했지 누가 해요? 아이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직접 했다고? 사람 시켜서 했겠지? 사람 안 시켰어요. 그럼 네가 했다고? 걔가 했어요. 저기 보세요. 완전 삐뚤삐뚤. 못 심었죠? 내가 사람 사서 하자니까. 엄마는 내 말 안 듣고. 야! 뭐? 당신 미쳤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저런 일을 시켜. 지연이 어딨냐? 지연아! 지연아! 전 시아버지의 부름에 놀라서 화장실에서 나왔고 아버님은 제 몰골을 보시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애를 이 꼴로 만들고 당신 앞으로 내가 준 현금만 쓰고 아줌마 다 내보내. 하는 일 하나 없이 집에서 펑펑 놀면서 돈 쓸 궁리나 하고 카드 다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전 아버님의 보호 아래 시어머니의 구박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너 뭐해? 집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일 아침 일찍 집에 와. 중요한 손님 올 거니까. 어떤 손님이... 앞도 뒤도 말도 안 하고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아침 일찍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 전화가 오면 말할 틈도 안 주고 먼저 끊어버리고 누가 들으면 진짜 전화 예절이란 걸 모르고 사시는구나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전 시어머니의 부름을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고 아침부터 시댁에선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야, 저거 씻어. 네, 어머님. 오늘 내 신랑감 오니까 잘해. 알았어? 너 거지같이 착한 척하지 말고. 신랑감?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감을 데려온다.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가씨 신랑감이 온다는데
알고 있었어요? 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그 새끼. 아니, 그 인간 우리 집 식구 되는 건 내가 온몸으로 막을 거야.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해요? 질이 아주 나쁜 놈이야. 오늘 일찍 본가로 갈 테니까 이따가 만나. 사랑해. 순하디 순한 남편이 화를 낼 정도라. 아가씨의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고 그렇게 궁금하던 아가씨의 신랑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그런데 우리 아름다우신 장모님은? 아이고, 최서방 왔어? 아유, 장모님. 저 눈이 너무 아파요. 아니, 왜? 장모님이 너무 눈이 부시셔서. 하여튼 이쁜 말만 골라서 한다니까. 어서 들어와. 아가씨의 신랑감은 첫인상부터 아주 강렬했습니다. 모르는 제가 봐도 온갖 아부를 다 떨며 이 집 사위가 되고 싶어 작정한 사람 같았죠. 뒤이어 남편과 시아버님이 오셨고 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일단 식사하자. 아버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이시집안 사위로 저 마당에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식사 예절도 못 배웠나? 어디서 밑사람이 숟가락도 들지 않았는데 밥상머리에서 헛소리야. 죄송합니다. 여보,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애교로 봐주세요. 국 씻는다. 지연아, 많이 먹어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저와 아가씨의 신랑감을 대놓고 차별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저녁 먹는 내내 저를 아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님과 남편은 아가씨와 아가씨의 신랑감을 불러 본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최민석 씨? 네, 경주채씨 최민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좁아요. 알죠? 알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비즈 컴퍼니 내 친구 회사예요. 비즈 컴퍼니? 형님 친구분 회사셨군요. 뭐라더라. 최민석 씨 회사를 두고 소기업들 투자금 준다고 꼬셔서 잡아먹는 하이에나라고 하던데. 아유, 형님, 비약이 너무 심하십니다. 투자를 하라고 제가 종명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도 사정을 내서 빌려준 거죠. 돈의 출처도 의심된다고 하던데. 형님, 덜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분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원래 그 회사는 벼랑까지 간 회사였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리된 게 잘 된 거죠. 난 우리 세연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입니다. 나도 정훈이 생각이랑 같다. 여보! 자고로 사업하는 사람은 빼앗기보다 베풀 줄 알아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거머리처럼 작은 기업들 피 빨아먹고 큰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겠나? 그리고 그런 회사를 이끄는 수장이 그딴 정신머리로 등쳐먹고 사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이겠나? 그만하지 못해! 야, 너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민석 씨, 아무도 우리 인간 취급 안 해줄 때 나 돌봐준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아들인 오빠보다 엄마를 더 챙긴다고. 언제 아빠랑 오빠가 우릴 제대로 식구로 대접해준 적 있어? 오빠가 다 알아보고 말하는 거야.
네 인생 망치기 싫으니까. 형님, 좀 너무하시네요. 사람 앞에 앉혀놓고. 침싸. 뭐?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이놈의 집구석. 나가고 말지. 당분간 우리는 호텔에 있을 테니 우리끼리 결혼 준비하자고.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분부대로 5성급 호텔로 제가 예약 잡아놓겠습니다. 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둘 다 끝이야. 최서방, 잘 버는 만큼 잘 써요. 특히 세연이랑 나한테는. 당신은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거지들 도와주긴 하고 게다가 며느리까지 거지 같은 걸 데려와서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못 살겠어. 난 나갈 거야.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결국 집을 나갔고 아가씨는 그 남자와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저자한테도 잘하고 세연이한테도 잘한다 해서 믿었지. 그런데 갑자기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5천만 원만 투자 좀 하자더라고. 조카 사이가 부탁하는데 거절도 못하겠고. 그리고 최서방이 하는 말이면 처제가 꼼짝을 못하더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말이야. 솔직히 5천만 원도 네 엄마가 이모 꼬셔서 나한테까지 온 거야. 근데 기가 막힌 게 네 이모도 그 자식한테 3천만 원이나 투자를 했다더라고. 정훈아, 이 사실 아버지가 아시냐? 아니요. 얼른 엄마랑 세연이 그놈한테서 데려와야 해. 아주 뱀 같은 놈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고 보니 아가씨의 남편은 허울만 좋을 뿐 번 돈으로 온갖 사치를 일삼았고 돈이 모자라면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를 종용하고 그걸로 또 다른 작은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받는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아니라 사채놀이를 하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정말? 아가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나서야 해결이 되는데 편찮으신데 말도 못하겠어. 오늘 병원 갔었는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뭐? 그동안 몸도 안 돌보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모양이야. 심장에 무리가 크게 와서. 아버님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그동안 그 사기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간사한 혀로 어머님과 아가씨를 홀린 뒤 돈을 구해오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아가씨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 남자를 철석같이 믿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요? 빨리 갈게요. 여보, 아버지 마지막 모습 지켜드려야 할 것 같아. 얼른 가자. 우리 부부는 병원에 도착해 너무나도 쇠약해진 아버님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저 아버님 며느리 지연이에요. 아버님, 눈 좀 떠보세요. 아버님은 심장에 쇼크가 와 혼수 상태셨고 저희는 아버님이 깨어날 때까지 병원에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아휴, 해야지. 그런데 전화 걸기가 너무 싫다. 또 아버지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해댈까 봐. 그럴 리가. 아버님이 저렇게 생사를 헤매시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전화 드려볼게. 한시라도 빨리 와서 아버님 뵈야지. 전 아가씨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회장님이?
네. 야, 너 그동안 회장님 어떻게 돌본 거야?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냐고? 왜?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아무리 돈돈돈 해도 사랑했던 남편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어머님도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로 오랜만에 아가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가씨의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진작 말씀을 하시지. 아유, 그랬으면 제가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실력 있는 닥터를 찾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 아픈 거 원래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보호자분,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버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리에 우리 식구들은 아버님을 뵈러 병실로 갔고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아버님을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여보, 나는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당신 왔구만. 아빠, 나야. 아빠 하나밖에 없는 딸 세연이. 아버님, 접니다. 아버님 사위. 제가 그동안 못 돌봐드려 죄송합니다. 마지막엔 그래도 인간 같은 모습을 보여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정훈아, 서 변호사 좀 들어오라고 해. 네, 아버지. 아버님은 이미 유서와 재산 상속을 다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변호사가 온다는 말에 모두들 눈물을 멈추고 변호사가 하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의 남편이란 작자까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아유, 속 터져 죽겠네. 빨리 말해요, 빨리. 회장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회장님이 작고하심과 동시에 사회에 환원키로 결정하셨습니다. 뭐? 최서방, 이게 뭔 소리야? 아이씨, 영감님 돈 우리한테 한 푼도 못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아빠, 거짓말이지? 참, 에휴, 내가 죽는다고 해도 돈만 찾는구나. 내가 그럴 것 같았어. 돈이 없으면 나도 찾지 않겠지란 생각에 이제야 말을 하게 됐는데, 이제 나도 세상을 뜨면 철없는 너희들은 누가 돌보겠냐? 어? 미친 영감탱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뭐? 사회의 환원? 차라리 죽어버려. 죽으라고. 엄마, 정말 미쳤어요? 그래, 미쳤어. 아유, 그놈의 돈이 뭐라고. 저 자식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엄마, 캄다운. 청담동이란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달라지면서 시아버님께 갔죠. 너희들은 나가 있거라. 난 아버지와 따로 할 말이 있으니. 저희들은 문 밖에서 두 분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은 뭐야? 있어. 아버지가 유일하게 건들지 못하는 재산. 너무 금액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 아직도 오르고 있는 로또지. 남편은 잠시 자리를 떠났고 전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어머님과 아버님이 대화 나누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더 화를 내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세연이랑 정훈이 내가 잘 돌볼 테니 그 청담동 건물 내가 관리할게요. 응? 당신 꾀꼬리 같은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화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당신은 이런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아. 알았으니까 청담동. 그거 딴 사람 줬어. 누구? 우리 식구지 누구긴 누구야. 그럼 세연이? 정훈이? 아니, 그럼 이 영감탱이 빨리 죽어버려. 죽어. 거참 웃고 살라니까. 당신한테도 당연히 줄 게 있지. 뭔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어. 우리 이혼합시다. 시어머니는 간호사들에게 잡혀서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달려와 제 따귀를 때렸죠. 이 오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망쳤어, 다! 사실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온 첫날 청담동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네가 봤다시피 나는 살 날이 얼마 없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난 너와 이렇게 가족이 된 게 그 무엇보다 기쁠 수가 없다. 이거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넌 아주 좋은 데다 쓸 거라 생각한다. 아버님은 그렇게 저에게 일찌감치 청담동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셨고, 이 사실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 살면서 어른에게 한 번도 예의 없게 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동은 하늘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회심의 따귀를 시어머니께 날렸죠. 야, 너 미쳤어? 전현이. 아버님을 돈의 수단으로 여긴 죄, 제 남편을 늘 마음고생시킨 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모두 비난한 죄. 어머님은 맞아도 싸요. 이제 그만 꺼져주세요.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 모습을 보더니 멍해져서 도망을 갔고 전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전 아버님을 성심성의껏 돌봤지만 결국 아버님은 햇살 좋은 봄날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너무나도 멋진 분이셨다고 말이죠. 돈이 가족을 갈라놓고 돈이 가족의 목숨까지 해치는 무서운 세상도 있지만 아직까진 우리에게 가족이란 존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직도 떠나신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지만 전 늘 제 마음속에서 절 응원해 주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선합니다.